지금 녹화가 되고 이게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톱니수가 각각 20개, 18개인 두 톱니가 맞물려서 회전하는데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거는 각 톱니가 몇 바퀴 회전한 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톱니랑 이렇게 톱니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겠죠. 근데 핵심은 여기 한 개 돌 때 얘도 한 개 돌고 이쪽 두 개 돌면 얘도 두 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돌겠죠. 근데 문제는 왼쪽에 있는 톱니 개수는 총 20개고 오른쪽에 있는 톱니는 18개잖아요. 그럼 B가 한 바퀴를 돌아갈 때는 18번째 톱니가 돌아갔을 때지. 근데 문제는 A는 아직 채 2개 톱니가 다시 이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겠죠. 20개니까. 그럼 얘가 이게 18칸 움직여서 얘를 만약에 B 톱니에 B 톱니니까 그냥 소문자 B라고 합시다. 얘는 소문자 A라고 합시다. A와 B가 서로 만났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요. 하나씩. 근데 돌다가 다시 B 톱니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려면 톱니가 몇 개 움직여야 되죠? 18개가 움직였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A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려면 20개가 돼야 되잖아. 서로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죠. 그럼 다시 B가 두 번째 이 자리로 돌아올 때는 36개 톱니가 돌아갈 테고 다시 A가 두 번째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려면 40개의 톱니가 움직여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톱니와 이 톱니가 다시 맞물린다는 얘기는 B는 18의 배수로 움직이게 되고 A는 40의 배수로 20의 배수로 움직이게 되죠. 다시 맞물리려면 18과 20의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통된 배수일 때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그게 공배수가 되겠죠. 두 수의 공배수. 그럼 18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18, 20.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대로 푸시면 돼요. 일단 2로 나눠지죠? 2, 9, 18, 10.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럼 다 곱하겠네요. 곱하면 얼마? 180. 그럼 두 톱니가 다시 맞물리려면 각각 톱니가 몇 번 움직여야 된다고요? 180개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시 딱, 야, 우리 다시 만났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A 톱니 바퀴가 180개의 톱니를 움직이려면 몇 번 회전해야 되죠? 총 톱니의 개수를 톱니 A의 톱니 개수인 20개로 나누면 9바퀴를 회전했을 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톱니바퀴 B는 총 회전수에 톱니바퀴 B의 톱니 개수인 18개로 나누게 되면 10바퀴. 그래서 A는 몇 바퀴? 9바퀴. B는 10바퀴를 회전했을 때 다시 두 톱니는 맞물리게 된다. 어떤 자연수로 144를 나누면 2가 남고 172로 나누면 4가 남는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랍니다. 약간 느낌은 가장 큰 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최대 공약수인가요? 최소 공배수인가요? 최대 공약수일 것 같죠? 가장 큰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일단 확인해 봅시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은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모를 세모로 나누죠. 그럼 네모 나누기 세모 이럴 때 이렇게 쓰겠죠. 네모를 세모로 나눈다 그러면 를 앞에 있는 게 나누기 앞으로, 로 앞에 있는 게 나누기 뒤로 갑니다. 4를 2로 나눈다. 4 나누기 2. 2를 4로 나눈다. 2 나누기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는 나누기 앞에 있는 숫자의 약수예요? 배수예요? 약수입니다. 나누기 앞에 있는 숫자는 나누기 뒤에 있는 세모의 배수가 성립하죠. 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6을 2로 나눈다. 그럼 이거를 나누기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6 나누기 2라고 쓰지 않나요? 그럼 몫은 3이죠. 따라서
6은 나눈 숫자 2와 목 3의 곱이죠. 근데 여기 있는 2는 6의 약수예요, 배수예요? 약수가 되죠. 여기는 6은 2의 약수인가요, 배수인가요? 배수가 되죠. 자, 써놓고 나서 보니까 나누기 앞에 있었던 6은 2의 배수가 되고 나누기 뒤에는 2는 6의 약수가 됩니다. 압수의 약수.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누기 앞에 있는 걸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배수를 구하라는 뜻이고 나누기 뒤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약수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명심하세요. 뭐뭐를 구하라는 얘기는 배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저 네모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뭐를 구하시오. 그럼 배수를 구하라는 얘기고 뭐뭐로 앞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숫자가 하나씩 안 나오고 2개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수가 아니고 공배수가 될 테고 얘도 그냥 약수가 아니고 공약수가 되겠죠. 이 개념을 잘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런 문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풀어봅시다. 어떤 자연수로 x라고 합시다. 이 어떤 자연수를 로? 로? 그럼 저 x는 나누기 앞으로 가는 겁니까? 뒤로 가는 겁니까? 로 앞에 있는 거는 나누기 뒤로 가는 겁니다. 나누기 뒤로 가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라고요? 약수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로 앞에 있는 숫자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건 보라마나 x가 어떤 숫자의 어떤 숫자들의 약수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일단 식은 씁니다. 첫 번째 식 이거 1번이라고 합시다. 어떤 자연수로 144를 나누면 그럼 144를 이게 앞으로 가는 숫자죠. 나누기 앞에 144를 뭐로 나누면? x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어요. 114. 114인가요? 미안합니다. 네, 114를 x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몫을 그냥 아무거나 네모라고 합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나머지가 2가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식 172를 뭐로 나누면? 뭐로 나눈다는 말이 없죠? x로 나눈다는 뜻이겠죠. 네, 문자 한 번 쓰고 두 번 번갈아면서 문장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172를 뭐로 나누면? 맨 앞에 있는 어떤 자연수 x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모라고 합시다. 이 네모와 이 세모는 여기랑 관계없어요. 그냥 쓴 겁니다. 쓸 게 없어서. 나머지는 4. 됐죠? 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x는 114의 약수예요, 배수예요? 약수의 개념이긴 하지. 나누기 뒤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약수의 개념을 구하는 거라고 구했잖아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x는 172의 약수를 구하는 건데 나머지가 나누면 약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이 나머지 2를 처리해줘야 되죠. 나머지가 안 남도록. 그럼 나머지가 남았다는 얘기는 네가 쓸데없이 이만큼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굳이 2가 없으면 나누어 떨어질 텐데 이게 나누는 숫자보다 2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114의 약수가 아니고 114에서 얼마를 뺀? 2를 뺀 숫자. 114에 2를 빼면 얼마입니까? 112의 약수가 되고 얘도 170이 아니고 나머지가 4가 남았다는 얘기는 4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4를 빼야 된다는 얘기네요. 쓸데없이 많으니까. 그럼 172의 약수가 아니고 뭐의 약수? 168의 약수. 문제 마무리합시다. 그럼 이제 해결이 다 됐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x는 112의 약수인 동시에 168의 약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수의 공통된 약수? 무슨 약수? 공약수로 가죠. 일단은 공약수로 가요. 112와 168의 공약수로 가는데 읽어보니까 이 말이 있었네요. 가장 큰, 그래서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설화 중 두 명은 금요일날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잘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112, 16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일단 뭐로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2로 얼른 나누세요. 괜히 고민하지 말고. 2로 나누면 56. 여기는 얼마예요? 84. 좋아요. 또 뭐로 나누죠?
2로 또 나눕니다. 그럼 여기는 28, 42, 42. 이건 7로 나누지죠? 좀 더 크게 나옵시다. 7, 여기는 4. 20, 6이요, 6. 그쵸, 6이죠? 네. 구분하니 안 되네요. 2로. 그럼 이걸 다 곱한 게 최등약수. 네. 얼마인가요? 56. 8, 7, 56. 56. 네, 가장 큰 숫자는 56이 정답이다. 되셨죠? X는, 여기는 X는 112와 168의 최대 공약수였다. 그게 56이었다. 라는 편이죠. 처음에는 이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근데 몇 번 하면서 자꾸 연습할 때마다 뭐뭐를 나누기 앞에, 뭐뭐로 나누기 뒤에. 그럼 나누기 뒤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일단은 약수를 구하라는 뜻이고 나누기 앞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배수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그런 관계 속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세 자연수 3, 4, 6의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잘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세 자연수 3, 잘 들어? 잘 듣고 있죠? 네. 정말로? 네. 사실이에요? 네. 진짜요? 네. 리얼리? 네. 자, 세 자연수 A, B, C의 어느 것으로 3으로 4로 6으로 그 셋 중에 어느 것으로 라는 뜻은 이 3, 4, 6의 나눗셈은 나누기 3, 4, 6은 나누기 앞으로 가는 겁니까? 뒤로 가는 겁니까? 뒤요. 뒤로 가는 거죠? 네. 로는 나누기 뒤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다 1만 남아요.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몫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칩시다. 이게 몫이라 치고 나머지가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 남아요. 그럼 내가 구한 x는 여기 있겠죠, 당연히. 네. 3으로 4로 6으로 나누어도 다 나머지가 1이 남는 x값. 근데 이 x는 몇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구하는 x는 나누기 앞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x는 3과 4와 6의 앞쪽에 나누기 앞쪽에 있는 숫자니까 약수의 개념이에요? 배수의 개념이에요? 약수. 야야. 배수요. 그렇죠. 급격한 태세 전환. 네, 배수의 개념이잖아요. 나누기 앞에 있는 거는 배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머지가 남으면 배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1이 남았으니까 이 나머지 1만큼을 여기서 뭐 해둬야 되죠? 빼야 되죠. 근데 얘도 1 빼고 얘도 1 빼고 얘도 1 뺄 거니까 그냥 동시에 1을 같이 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얘도 나머지 1 남잖아. 얘도 나머지 1 남고 얘도 나머지 1 남으니까 이 x가 아닌 x에서 1을 뺀 숫자가 드디어 나머지가 안 남을 테니까 그제서야 3, 4, 6의 공배수가 되는 거죠. x가 아니고 x-1이 3, 4, 6의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배수를 구하려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되죠? 네. 3, 4,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12요. 12. 잘 봐야 돼. 12의 배수를 쓰는데 12, 24, 36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게 x값이에요? x-1 값이에요? x-1. 그치, x-1 값이 이렇다는 얘기죠. x-1이 3, 4, 6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럼 실제로 x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맞아요. 실제로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1이 아닌 x를 구하려면 이 수에다 전부 다 1을 더해야 되죠. 이렇게. 선생님 1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항의 개념이잖아요. x에서 1을 빼서 12가 됐다는 뜻은 x는 12보다 1만큼 크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항에서 플러스 1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에서 1 더한 값 13, 25, 37, 49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x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 중에 두 자리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면 답이 얼마예요?
13이 정답이 됩니다. 해볼게요. 한번 했으니까 다시 연습. 물어볼 수 있죠. 네. 자, 지금 문제는 어쨌든 3, 4, 6으로 나눈다 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3, 나누기 4, 나누기 6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숫자를 모르니까 어떤 수를 그냥 x라고 합시다. x를 3으로 나누고 x를 4로 나누고 x를 6으로 나눴더니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가 각각 얼마씩? 1씩 남아요. 그럼 예를 든 겁니다. 1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 1 남죠. 그럼 여기 있는 16은 3의 배수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니죠? 누가 남기 때문에? 1. 1이란 나머지가 남기 때문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3의 배수로 만들려면 16에서 이 1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줘야 돼요. 16에서 1을 뺀 숫자가 3으로 나누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안 남으면서 이 숫자는 3회. 여기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3회. 배수가 성립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 남으면 처음에 있는 숫자 1을 뺀 숫자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나머지가 지금 1이 남았잖아요? 여기 나머지 1이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x는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x에서 얼마를 빼야? 1을 빼야 이 숫자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같은 구조지 않을까요? 뒤에 나머지 1 남았으니까 여기서 1을 빼줘야 이게 뒤에는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 1 남았으니까 여기서 1을 빼줘야 그제서야 뒤에는 6의 배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x가 아니고 x-1이 이제 드디어 3, 4, 6의 공통된 배수인 공배수가 되는 거죠. 근데 공배수를 구할 때 쓰는 방식은 요 세 숫자의 배수, 최종 배수인 12의 배수를 쓰면 된다. 그래서 x-1은 12, 24, 36 이런 숫자들이 되므로 실제 우리가 구하는 x는 구하는 건 x값이잖아요. 그 원래 x값은 12에다 1 더한 값 13, 1씩 더한 값 네,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13이 정답이다. 이제 이해됐나요? 네. 다음은 두 분수 5분의 4와 7분의 12 어느 곳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수 중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이래요. 결론만 얘기하면 아주 쉽습니다. 5분의 4라는 숫자가 있고 7분의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어떤 수를 곱했더니 둘 다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 기하분수는 약분이 다 된 상태의 분수라는 뜻이죠. 그 분수의 답을 쓰시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을 쓰면 되죠. 4와 12를 이어서 밑으로 내리고 4와 12의 최대 공약수. 얘네들이 이어서 반대로 위로 올린 다음에 5와 7의 최소 공배수.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4와 12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4죠. 네. 5와 7의 최소 공배수는 35. 약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기하분수죠. 그럼 이게 답이네. 분모에 있는 걸 지금 책에서는 A라 불렀고 분자에 있는 걸 B라 불렀으니까 네, A, B는 각각 4와 35가 된다. 이런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이 이제 설명을 할게요.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5분의 4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할 거예요. A분의 B. 그 다음에 7분의 12에도 똑같은 분수인 A분의 B를 곱해서 둘 다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자연수, 얘도 곱했더니 자연수. 잘 들으세요. 이거 흘려들으면 이해 못하고 한 번에 잘 이해해야 빠르게 마무리될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그럼 물어봐야 될 게 이게 지금 분수인 상태잖아요. 분수인 상태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5가 없어져야 되죠.
그렇지? 근데 이 5를 없애는 방법은 분자 사랑 약분이 안 되니까 반대쪽에는 B가 이 5를 이렇게 약분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네. 맞죠? 그럼 이 B가 5를 약분시켜주려면 이 B는 5의 배수가 돼야 되죠. 5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5의 배수가 돼야 이게 약분되고 1 남고 여기는 뭐가 남더라도 분모가 지워져야 자연수가 될 테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B의 개념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럼 얘도 근데 문제는 얘랑 7분의 12에다가 A분의 B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면 역시나 이 분모 7이 없어져야 되고 분모 7을 지우려면 여기 있는 B는 7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B는 지금 하나의 문자잖아요. 결론 하나의 숫자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B는 5의 배수인 동시에 7의 배수니까 5와 7의 무슨 배수?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5와 7의 공배수. 그럼 분자에 올 B는 5와 7의 공배수인데 공배수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뭐의 배수? 5와 7의 공배수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5와 7의 누구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래서 이 분자 이렇게 보면 5와 7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됐습니까? 분자는 이제 분모 A는 근데 곱하는데 기껏 여기다 B에다가 자 잠깐 보세요. 기껏 여기 B에다가 5를 지우기 위해서 5의 배수 분모 7을 지우기 위해서 7의 배수를 곱해놨어요. 근데 여기다 A 또 이렇게 이쪽에 분수를 곱하다 보면 이 A가 곱해지면서 다시 분모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분모 A도 지워져야지. 그렇죠? 얘가 남으면 안 되잖아. 남으면 또 다시 분모가 남아서 이게 자연수가 안 될 테니까. 근데 이 A를 지우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얘를 안 곱하면 되지 않나요? 네, 안 곱해도 사실은 자연수가 됩니다. 분모들만 지우면 자연수가 되니까. 단 문제가 이게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숫자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B를 더 작게 만들려면 분자에 있는 B를 더 작게 만들려면 분자 B를 더 나누어서 더 작은 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A는 지워지는 역할이 돼 숫자를 작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눈 숫자니까 지워지긴 지워져야 되니까 4의 무슨 수가 되죠? 약수가 돼야 돼요. 근데 4의 약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약분시켜서 지워지고 이제 B를 더 나누고 B를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얘도 얘랑 곱하면서 이 B가 약분되고 지워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12의 약수. 그럼 A는 위에서는 4의 약수, 아래에서는 12의 약수. 그럼 A는 4와 12의 공약수의 개념이 성립하죠. 됐나요? 근데 공약수인데 이왕이면 이 분수가 가장 작아지려면 나누는 A가 가장 커야 되지 않나요? 나누는 A가 가장 컸을 때 이 분수는 가장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인 최대 공약수가 드렸던 겁니다. 이 분수가 작아지려면 반대로 분자는 5와 7의 공배수 중에도 가장 작은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 분자는 가장 작고 분모는 가장 컸을 때가 이 분수, 곱하는 분수 A분의 B의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면 당장은 이렇게 공식을 일단 암기하는 쪽 있죠. 위아래 이렇게 이어서 밑에 분모로 내리고 밑에 거 이어서 위에 분자로 올린 다음에 위 거는 최대 공약수. 최대가 밑으로 갑니다. 헷갈리면 두 개 외우지 말고 하나만 외우세요. 분모의 최대 공약수가 가는구나. 위에는 두 자 내려서 두 자의 최대 공약수가 가는구나. 그럼 반대로 분자는 이거 반대인 최소 공배수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90에 가장 작은 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게 할 때 A와 B 값을 구하시오.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90에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자연수인 B의 제곱이 되게 한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울 수 있겠나요? 저 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을 읽으면 식이 이렇게 써져야 돼요. 결론은 어쨌든 90에다 뭘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90이 제곱수가 아니었다는 뜻이잖아. 왜 아니었을까요? 90이 왜 제곱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소인수분해 보면 되죠. 2로 나누면 45. 이건 3으로 나누면
다시 3으로 나누면 5. 그럼 90을 소인수분 해보면 2가 한 번, 3이 두 번, 5가 한 번. 이런 구조죠. 제곱수의 성질은 지수가 모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짝수. 그럼 짝수 아닌 걸 한 번씩 더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수가 짝수인 거는 3, 그렇죠? 3은 지수가 짝수이니까 더 곱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얘는 지금 잘 약속대로 지수를 짝수로 잘 만들어 가져오네요.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예요? 2하고 5예요. 야, 니네 왜 지수 짝수로 준비해야지 왜 홀수로 준비했어? 아, 자식도 귀찮게 하네. 니네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곱할 수 있는 A 값 중에 가장 작은 건 얼마입니까? 2와 5의 곱인 10입니다. 자, 남은 게 이제 B 값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A 자리 대신에 2와 5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쳐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2는 몇 번 곱해주죠? 두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곱해주죠. 3은 안 곱했으니까 원래 있던 지수 2를 써야 될 테고 5는 한 번 곱해진 거에 한 번 더 곱하면 5는 몇 번 곱해져요? 두 번. 이게 결과적으로 B제곱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B제곱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어떤 숫자의 제곱입니까?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게 900이거든요. 900은 어떤 숫자의 제곱이에요? 30의 제곱이죠. 그치? 그럼 왼쪽에 숫자가 900이고 그 900은 B의 제곱이니까 B는 30의 제곱이더라. 따라서 B는 얼마? 30이다. 둘을 더하면 A 더하기 B는 40이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가끔 이게 숫자가 계산하다 보면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제곱이지? 좀 쉽게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가 몇 번 곱해졌죠? 두 번. 위아래로 쓰세요. 3이 몇 번 곱해졌나요? 두 번. 5가 몇 번 곱해졌죠? 두 번.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숫자죠. 누가? B제곱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 B제곱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몇 번 곱해진 거예요? 두 번 곱해졌네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두 번 곱해졌네요. 그럼 위에 이 지수 2, 이 위에 지수 2 빼고 남는 나머지 밑에는 이 숫자와 밑에는 이 숫자는 서로 같은 숫자 아닐까요? 2, 3, 5를 다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30이에요. 그래서 B는 30이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게 짝을 져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짝 두 번씩 곱해지려면 같은 수 누가 두 번씩 곱해집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조금 이제 내용 파악이 좀 되면 이런 거 이렇게 빨리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어차피 이거 밑은 B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밑은 변함이 없죠. 밑은 똑같이 써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B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제곱이 돼야 B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지수를 쓸 때는 여기 있는 지수에 딱 반씩만 쓰면 되는구나. 딱 반씩 이렇게. 그래서 B가 이게 곱한 값인 30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고. 그럼 다른 문제 이제 문제를 바꿔볼까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의 수는 어떤 숫자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도 이제 풀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이걸 다 곱해서 제곱수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또 숫자를 막 나열해서 두 개씩 짝 찢다 보니까 또 숫자 너무 많아서 또 귀찮기도 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님이 하는 것처럼 얘는 분명히 어떤 숫자의 제곱일 거야. 지수가 뭐 짝수니까. 그렇죠? 밑은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 밑은 그대로 갖다 쓰세요. 대신에 이 안에 가로 안에 쓸 때 지수는 이 4, 6, 2의 반만 쓰면 됩니다. 4의 반 2, 6의 반 3, 2의 반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B는 이 숫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 B가 된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풀이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제곱수 구할 때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어떤 숫자가 있어요? 이 B 찾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인데 이게 다 계산한 결과 2가 2번, 3이 2번, 5가 4번. 얘는 어떤 숫자의 제곱입니까? 이 어떤 수 B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로치고 위에 뭐 쓰시면 돼요? 제곱. 밑은 바꾸지 말고 똑같이 쓰신 다음에 지수는 얼마만 써라? 반만 써라. 각각 가지고 있는 지수의 반만 쓴다.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뭐 2하고 5를 곱하면 10이죠? 3과 5를 곱하면 15예요. 그럼 15 곱하기 10이니까 150의 제곱이에요. 따라 B는 얼마가 되죠? 150이 된다 이렇게. 저렇게 푸시면 좀 더 쉽게 B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로 길이 45, 세로 길이 75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죠. 그럼 이런 식의 이제 밭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가로 길이 45, 세로 길이 75. 여기에 밭 가장자리를 따라 이 가장자리죠. 최소한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으려고 해요. 근데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습니다. 여기에 나무 심어요. 여기 나무 심어요.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을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럼 필요한 나무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뜻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보면 이게 오해를 하거든요. 최소한의 나무를 심는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나무를 심는다는 뜻은 최소라는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최소 공배수일 거야. 그래서 45와 7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 문제가 좀 독특하게 다른 문제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많은 문제들이 가장 많은 이거 최대 공약수구나. 가장 작은 최소한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최소 배수구나. 혹은 동시에만 나오면 이건 거의 100% 최소 배수입니다. 알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톱니바퀴가 다시 동시에 맞물릴 때 최소 배수예요. 두 버스가 차량의 배차 시간이 다른 두 버스가 동시에 다시 출발할 때 그럼 그 배차 시간에 최소 배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얘는 최소한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건 최소 배수까지라고 이제 풀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좀 독특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라 말씀드렸던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잘 생각해봐. 일정한 간격으로 잘 봐. 잠깐 보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 근데 간격을 최대한 넓게 잡아야 나무는 적게 심기겠죠. 간격을 좁게 가면 많이 심기잖아. 간격 막 좁게 가. 그럼 그때마다 다 나무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심겨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나무를 가장 적게 심을 거기 때문에 나무를 가장 적게 심는다. 그런 뜻은 간격에 뭘 구하라는 뜻이죠? 최대값을 간격에 최대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간격의 최대값. 그럼 일정한 간격을 잡아야 되죠. 가로로도 일정한 간격, 세로로도 일정한 간격. 그럼 이 일정한 간격마다 여기마다 나무 하나, 일정한 간격마다 나무 하나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일정한 간격, 나무 하나, 일정한 간격, 나무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간격은 45에 요 간격 하나 있죠? 요 간격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간격도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같은 간격이니까. 그럼 이 x는 45의 배수입니까? 약수입니까? 저 x는 45의 배수의 약수예요. 이건 약수잖아. 이 고민할 게 있니? 배수는 45보다 숫자가 커져야 되잖아. 이 x는 45보다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x는 가로에 있는 x는 45의 약수. 근데 세로에 있는 x는 누구의 약수가 되어야 되죠? 75의 약수가 되어야 되죠. 근데 x는 하나인데 한 번은 45의 약수, 나머지 한 번은 75의 약수니까 무슨 약수? 공약수겠죠. 근데 그 공약수 중에 나무를 적게 심으려면 간격의 최대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인 x는 공약수 중에도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5랑 75의 최대 공약수 이거 얼마로 나눌 수 있냐면 뭐 3으로 일단 나눠볼까요? 그럼 여기는 15, 여기는 25. 다시 5로 나누면 얘는 3이 남고 5가 남고 서로 쓰니까 더 이상 안 나누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얘네 둘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격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5입니다. 15. 15m씩 잡는다. 15m씩 잡는다. 잘 보세요. 1번 답은 나왔죠? 나무 사이 간격은 몇 미터로 잡아야 됩니까? 15m. 1번의 답은 나왔고요. 2번의 답은 근데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나무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간격은 15m씩. 간격은 15m씩. 여기 하나. 나무. 여기 하나. 나무. 여기 하나. 나무. 그쵸?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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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몇 미터가 되죠? 45m. 됐나요? 이 간격을 이쪽에서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숫자들. 가로로 3개 간격, 세로로 5개 간격. 가로로 3개 간격, 세로로 5개 간격이 나오죠. 그때보다 나무를 심습니다. 잘 봐. 나무 이렇게. 가로로 심는 나무와 세로로 심는 나무의 개수를 색깔은 달리 했어요. 그럼 보실까요? 여기 있는 가로로는 이쪽에 몇 개 심을 수 있어요? 3개 심을 수 있죠. 그럼 이쪽으로 몇 개 심을 수 있죠? 똑같이 위아래 3개로 심을 수 있죠. 세로는 몇 개 심을 수 있나요? 5개를 심을 수 있죠. 그럼 이쪽으로 몇 개 심어요? 5개. 그럼 총 나무는 몇 개 심을 수 있나요? 16개를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다 풀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오히려. 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지우고 그냥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 문제, 다음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 쉬운 문제야. 쉽게 풀면 돼.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45, 여기 75. 아, 나무 심는 문제구나. 그럼 보나마나 최대 공약수겠지. 문제에서는 최소한이라 나왔지만 아, 저거는 그냥 저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일 뿐이고 실제로는 간격의 최대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최대 공약수야. 그래서 45랑 75 잡아. 풀이를 빨리 푸는 방식이에요. 최대 공약수 15로 나누면 여기 3 남고 여기 5가 남았죠? 됐니? 여기 있는 이 15가 뭐예요? 간격.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 1번 정답 15m. 됐어요? 2번 정답. 나무 몇 개 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잘 봐. 여기 있는 3과 여기 서로 서인 5를 서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하시면 돼요. 16자로. 16그루. 이 문제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풀이가 매번 저런 식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문제 바꿔봅시다. 문제 바꿀게요. 여러분 응용의 천재니까. 가로 120m, 세로 80m. 자, 똑같은 문제예요. 1번,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 몇 미터 잡아야 되며 나무 사이 간격 몇 미터로 잡아야 됩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 몇 그루 심을 수 있나요?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은 간격은 40? 네. 몇 그루? 응? 10그루?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런 사람 있냐고요.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이 답이 아니다. 난 다른 답이 나왔다. 있어요? 아니, 혹시나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한 거라. 네.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봐봐, 처음에 할 때는 어렵지만 반복 복습하니까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가 되죠. 다른 문제 질문이요? 14번이요. 14번. 자, 두 개의 신호 AB가 있는데 A는 30초 동안 켜졌다가 26초 동안 꺼지고
신호등 B는 29초 동안 켜져 있다가 19초 동안 꺼진답니다. A, B가 동시에 켜진 후 처음으로 다시 켜질 때는 몇 초가 걸립니까? 동시에 다시 켜진다. 동시에란 말 있죠? 네. 이런 말로 하면 뭘 활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최소도. 최송배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A는 어떤 규칙이냐면 A는 30초 동안은 켜져 있어요. 반짝반짝반짝 30초 동안 켜져 있죠? 30초. 그러다가 몇 초 동안은 꺼져 있죠? 26초. 근데 26초 동안은 꺼져 있어요. 그럼 얘는 다시 켜지려면 몇 초 걸리죠? 17초. 다시 켜지려면 처음에 켜지고 나서 다시 켜질 때까지는 얘는 몇 초 걸려요? 56초가 걸리겠죠. 그렇죠?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뭐 9시 딱 정각이 켜졌어요. 그럼 다시 9시 30초까지 켜져 있다가 26초 동안 꺼져 있고 9시 56초에 다시 켜지겠죠. 따라서 A는 56초 간격으로, 달리 말하면 56초의 배수 간격으로 다시 켜지는 겁니다. 그럼 B는 몇 초 켜져 있나요? 29초 켜져 있죠. 네. 꺼져 있는 건 몇 초예요? 19초요. 그럼 다시 켜지려면 몇 초가 필요하죠? 48초가 필요합니다. 얘는 48의 배수가 돼요. 그럼 48과 56의 공배수 중에 다시 처음으로 켜지는 거니까 첫 번째 배수인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48. 이걸 뭐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누면 28. 다시 24. 얘는 4로 나눌 수 있어요. 4, 7, 28, 4, 6, 24. 최소 공배수니까 이걸 다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곱하면 236초 후에 다시 켜진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연수 AB의 최대 공약수가 27이고 최소 공배수가 135일 때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AB 자, 두 자연수 AB가 있어요. 그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27이랍니다. 최소 공배수는 135. 이게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두 서로소가 있겠죠. 걔를 라지 A의 서로소니까 그냥 스몰 A라고 표기하고 라지 B의 서로소니까 그냥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27 곱하기 A 곱하기 B 하면 135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약분 되겠는데? 27로 약분하면 A 곱하기 B는 얼마예요? 5. 135를 27로 나누면 딱 정확히 5가 나와요. 근데 A와 B는 다시 말하지만 무슨 숫자죠? 서로소예요. 근데 이거는 구구단 연습하는 겁니다. A와 B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곱이 5가 되어야 돼요. 그럼 곱할 수 있는 숫자는 5의 약수겠지, A와 B는? 네. 1 아니면 5, 아니면 얘가 5면 얘가 1. 이거 말고는 없겠네요. 자, 문제 봅시다. 그럼 라지 A는 27 곱하기 스몰 a다. 동의하십니까? 네. 라지 B는 27 곱하기 스몰 b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이거 첫 번째 케이스. 스몰 a가 1, 스몰 b가 5라고 한다면 그때 라지 A는 얼마가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7. 라지 B는 135. 저기다 5를 집어넣으면 135. 근데 두 번째, 아니 꼭 그렇지 않고 앞뒤가 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때 라지 A는 135, 스몰 b는 27. 근데 이거 순서가 중요할까요? 어차피 두 자연수를 뭐라고 그랬나요?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127에다가 135를 더하나 135에 27을 더하나 답은 똑같이 얼마죠? 162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A가 누구냐 B가 누구냐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셨죠? 네. 자,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살짝. 문제 이게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 보세요.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그냥 숫자만 바꿀 테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서로서 AB의 곱을 이제 135로 27을 나눴더니 5가 나왔잖아요. 근데 5가 이게 소수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는데 여기서도 바꿀게요. 문제는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이런 패턴대로 문제를 풀었는데 AB의 곱이 6이 나왔어요. AB의 곱이 8이 나왔다고 할까요? 8? 그럼 이제 AB를 쪼개야 되잖아요? A, B. 곱해서 8이 되는 두 자연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8의 약수? 1, 8, 2, 4, 4, 2, 8,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안 되는 건 누구예요? A가 2, B가 4. A가 4, B가 2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둘은 서로서야 된다죠. 근데 2와 4는 서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이게 잘라내고 이게 1번, 얘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 너무 쉬웠는데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서로서가 아닌 숫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조건에서 빼내셔야 됩니다.